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야는 김정은 동측에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인 톡눈 시수리 동지의 생일 88세 즈음하여 그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시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조남을 모신 꽃바구니를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정권 대사가 6일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톡눈 시수리 동지의 건강을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조국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시려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4년 11월 10일 굴지의 나무모 생산기지로 자랑 높은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에 불멸의 자옥을 새기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몸소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산림복구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못 잊을 그날 우리 양묘장을 찾으셔야 하시던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사실 자신께서는 나라의 살림이 한심하게 된 것이 가슴 아프시오 이것이오셨다고, 지금 나라의 살림은 영원히 황폐화되는가 아니면 다시 추스는가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살림 문제를 놓고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전후에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하여 전후복구 건설을 한 것처럼 황폐화된 살림을 복구하기 위한 산림복구를 본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산림조성사업과 산림보호사업은 조국의 미래를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밀고 나가 푸른 숲이 우거진 조국 산천을 후대들에게 물려줄 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빛나는 현실로 꼽혀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연역 소개실도 돌아보셨습니다. 2011년 10월 9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함께 오셨던 역사의 그날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시던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 사정이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오늘을 내다보시고 중앙양묘장과 같은 현대적인 나무모 생산기지를 꾸려 유산으로 물려주심으로써 온 나라를 스리마 원리마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중앙양묘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주신 가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장군님의 불멸의 융독적을 옹호 고수하고 길이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양묘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더 많이 생산하고 사계절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우리식의 좋은 방법을 확립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산림조성사업과 산림보호사업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이 야외 재배장이 바로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현지도하신 이후에 새로 건설한 곳입니다. 우리 중앙양묘장을 찾으신 그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나무모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다. 그때 일꾼들이 나무모 종자 문제와 야외 재배장에 한계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께서 다 풀어줬다고 하시면서 애국을 한다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의 살림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것을 다 바치는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누며 일꾼들은 푸른 숲이자 조국이고 인민의 행복이며 나라의 미래임을 다시금 깊이 새겨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지도 이후 지난 기간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에서는 선진 과학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여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고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지난 시기 40여 정보에서 생산하던 양과 맞먹는 나무모를 단 4정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수억만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키워서 조국 산천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하게 가꾸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5년 2월 불의의 고전적 러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살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의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발표하시어 조국 산천을 푸른 숲이 설레이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산림복구 계획이 종이장 위의 숫자나 도표로 남게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며 삼복의 무더위 속에서도 강원도 양묘장을 찾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산림복구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집중하여 중단 없이 밀고 나갈 때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산림복구 사업이 개시된 때로부터 지난 11년간 각지의 현대적인 양묘장들이 일도서고 전국적인 나무모 생산은 2배 이상 장성했을 뿐 아니라 수십만 종보의 산열매림을 포함한 100여만 종보의 산림이 새로 조성되고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불길 속에 1만여 개의 단위가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를 쟁취하는 성과도 이룩되었습니다. 지금 산림 부문에서는 림농 복합경영 방법과 가치 있는 산림과학 기술들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산림 토지의 리용률을 훨씬 높이고 온 나라의 수리마 원리마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송청년출판사 창립 80돌 기념 보고회가 9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종순 동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 금성청년출판사 일꾼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 공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사장 겸 책임주필 오혜선 동지가 기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45년 11월 9일 금성청년출판사의 전신인 평양아동문화사를 창립해 주시고 편집 역량, 출판 기자재를 비롯하여 출판 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금성청년출판사에 불멸의 자옥을 새기시고 혁명용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출판 편집 사업을 지도해 주시며 청소년 출판물의 내용과 형식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기 위한 강령적 지침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금성청년출판사는 사상리련의 용제이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꾼들과 기자, 편집원들의 안목과 식견을 넓혀주시기 위하여 새롭고 우위 있는 글의 정자도 찾아주시고 출판사에서 집필 발행한 도서도 보아주시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은종을 베풀어 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출판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꾼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청소년 출판물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옹호 고수하고 길이 빛내일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대중을 당결정 관철이로 불러일으키는 참신한 기사, 편집물들을 더 많이 창작하며 출판 편집 사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청소년 교양에서 맡고 있는 책임과 본분을 다함으로써 당의 사상과 위협을 붓대로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사상적 기수, 진격의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해고로 하는 우리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리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당제 구차 대회로 향한 전임위적인 청진군이 가속화되고 있는 속에 각지 많은 단위들에서 당정책 관철을 위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결정 관철의 청매질에서 일터마다에서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농촌경립위원회 해주 수지제품 가공사업소에서 다음해 농사에 필요한 용농물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안초릉 특파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이곳 수지제품 가공사업소는 종업원이 3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기업소지만 도안의 농업 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단위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다음해 3월까지 계획된 용농물자 생산을 결속할 목표를 세우고 한 사람같이 분발해서 각종 규격의 수지관들과 모판용 비닐방막, 시설 모함 등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지 성령 사출 공정을 새로 꾸려놓고 시설 모함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험 생산을 거쳐서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는데 재자원화를 실현해서 수입 원료를 쓰지 않으면서도 질이 담보되는 모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용 밀가공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연간 인민경제 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생산 돌격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준공에서 생산에 들어간 4월 말부터 현재까지 매월 계획을 넘쳐 수행해왔는데 이 기세로 나간다면 11월 중순까지는 연간 계획을 완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과 현장기술 학습, 기능 존습 등을 실속있게 조직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담당 기대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환히 꿰뚫고 공종별 연속성과 질적 지표들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파기자 만난 지배인 우인철 동지는 준공 초기에 10여 명에 불과했던 기능공이 오늘에는 40여 명으로 늘었다고 하면서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올해에 10여 가지의 가치 있는 기술력 진안들을 창안 도입해서 월 분기별 계획 수행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했습니다. 리창국 특파기자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평안북도에서 군중적 운동으로 많은 토끼를 기르고 있습니다. 새끼 토끼 생산 토대가 튼튼히 구축된 태촌 청년 토끼 정축장에서 새끼 토끼를 많이 생산해서 도안의 여러 단위들에 정상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종자 확보에 힘을 넣는 한편 토끼 기르기와 우량 품종의 토끼 정축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새끼 토끼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소독 사업은 그 주에 1차씩 한 달에 4번씩 하고 있습니다. 불길 소독. 그러면 화학요법으로서의 지배인 최종순 동지는 자기 단위에서는 수의방역 사업에 특별히 깊은 주의를 돌리고 있는데 정축장 군회와 토끼 우리들의 소독 사업을 정상화하고 지역에 흔한 여러 가지 약초로 고려약을 만들어 토끼 질병 치료에 효과 있게 이용해서 폐사율을 극력 줄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정은 우리나라 국가 품종으로 등록된 령포 토끼를 육종해낸 리옥실노인의 가정입니다. 정주시에서 20여리 떨어진 신안리의 17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이 가정에서는 30여 년간 령포 토끼를 기르고 있는데 현재 그 수가 200마리 넘는다고 합니다. 1993년도부터 기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2마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토끼를 많이 기르는 것도 기르는 거지만은 이왕이면 우량종 토끼를 기르고 싶어서 육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토끼는 나서부터 석 달 나이에 2kg 반 내지 좋은 거는 3kg까지 나갑니다. 최고 7kg까지 나가는 개체가 있습니다. 새끼 나이는 그저 보통 10마리인데 17마리 난 게 제일 많습니다. 이거 가져다 기른 사람들이 리옥실노인의 부부는 비록 연로한 몸이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맞는 령포 토끼 원종을 보존하고 개량하기 위한 사업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주강의 손길 아래 온 나라 농촌 마을들이 자기의 못과 특색이 살아나는 행복의 손경으로 나날이 변모되고 있는 속에 압록강반에 자리 잡고 있는 중강군 중동농장과 중상농장에도 정치성과 현대성, 문화성이 보장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농촌 주택구들이 일떠섰습니다. 장평철 특파기자와 유금철 특파 촬영가가 중동농장과 중상농장의 새집들이를 취재 촬영해서 보내왔습니다.
지방의 리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으로 대기하려는 당의 구상을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 나갈 일려 많고 중강군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솔개와 시공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공사를 입체적으로 내밀어 살림집들을 본듯하게 일떠세웠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살림집 입사 모임에는 자강도와 중강군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건설자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서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새집들이를 축하하는 공연 무대가 펼쳐지고 흥겨운 농악무가 분위기를 더해주는 속에 일꾼들이 새 살림집의 주인들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강도 중강군 중독이다 하면은 정말 막 빠집니다. 우리 농장원 200공조 수세리가 이번에 한날 한시에 100%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온 농장원들이 농사도 잘 짓고 주민들은 농업근로자들의 세계적 숙망을 눈부신 현실로 펼쳐주는 당의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과학농사, 다수와 열기를 고조시켜 해마다 풍년 가을을 안아오며 새시대 농촌 문명의 개척자, 선구자가 될 결의로 가슴 끓였습니다. 혁명의 고향집이 자리잡은 양강도를 인민의 만복의 꽃피어나는 지상낙원으로 꾸려주시려고 그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여러 같은 사랑에 또 받들려 김영건군 읍축산농장, 직설축산농장, 직영축산농장에도 새 문화주택들이 일떠섰습니다. 당중앙의 부름을 받들고 양강도의 농촌 건설 전구로 달려나온 라선시 당원대대와 군의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과 경험, 능률 높은 기공구들을 적극 도입해서 지역적 특색을 잘 살린 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웠습니다.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새집들이가 진행되는 속에 일꾼들이 문화주택에 입사하는 농장원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고산지대 특유의 풍경을 펼치며 정비나무와 벚나무 등이 뿌리내리고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된 아담한 살림집들로 단장된 새 마을들을 감격 속에 바라보며 군안의 인민들은 당의 령도 따라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가는 끝없는 궁지와 환희에 넘쳐 있었습니다. 최근 많은 단위들에서 절약은 곧 생산이며 애국심의 발현이라는 자각을 안고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도입 가능성이 큰 여러 가지 절약 방법들을 받아들여서 많은 경제적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학생 교복천과 가방천 생산을 비롯해서 인민생활 향상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김종숙 평양방치공장에서 생산 공정과 설비들을 전기 절약형으로 개조해서 전력 소비 기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수많은 설비들을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전력 소비가 대단히 큰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전기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설비들을 전기 절약형, 능동용으로 새롭게 개조해서 지금은 같은 전기를 쓰면서도 생산성을 배전계통의 무효전력 보상장치들을 새로 설치해서 매일 수천 킬로와트시 전기를 절약하고 있는 공장에서는 전열 설비들의 기술 개조를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양 건설기계 공장에서는 교차 생산 조직을 면밀히 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전기 절약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기도 그렇고 현재도 전기 절약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거기서 가장 실리를 본 것이 교차 생산 조직을 합리적으로 한 것입니다. 주물 직장과 가공 직장, 제간 직장들에서 교차 생산 조직을 시간별로 날짜별로 하다. 최근에도 자체 기술 용량으로 과대 용량 설비들을 전기 절약형으로 개조한 공장에서는 성과와 경험에 토대해서 더 많은 전기 절약 예비를 찾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300여 개의 태양빛 전지판으로 많은 전기를 생산해서 이용하고 있는 교육도서 인쇄공장에서는
최근에 설비들의 자동 역률 보상 장치를 도입했는데 그 효과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생산하는 데는 인쇄공정, 제책공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개선해 본 데 의하면 공장에 각종 전동기가 있는데 이 전동기들이 돌아가는 시간과 주기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집합형으로 묶어서 계통별로 이렇게 역률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지금 하루에 전략되는 공장에서는 역률을 98% 이상 보장하고 많은 설비들을 전기 절약형으로 개조해서 하루에 350kWh 이상의 전기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 단위들의 경험은 절약의 예비는 어디에나 있으며 나라를 위한 소중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절약의 방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의 교육 발전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이룩할 열이 안고 고등교육 부문에서 학생들의 연구 능력, 개발 창조 능력을 높여 현실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원종장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일꾼들과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과정안을 새로 작성하고 대학의 특성에 맞는 연구형 교수 방법들과 연구형 학습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 도입하고 일반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최근에 진행된 전국적인 교육경험 토론회와 여러 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교육 사업을 세계 인류급 대학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연구형 대학 건설을 지향해서 지난해 종합실험교육관을 훌륭히 꾸린 데 이어 이번에 학문별로 세계의 실험교육 중심을 새로 더 꾸려 실촌 실기 교육의 질을 보다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기간공학 실험교육 중심을 비롯한 실험교육 중심들을 꾸리고 여기서 학생들이 실험 실습과 과학연구 활동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속공학 실험교육 중심에 꾸려진 습식 동지능 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 공정들에서 학생들이 과학연구 활동을 학생들은 기계 설비들을 직접 다뤄보는 과정을 통해서 생산 공정들의 구성과 원리, 운용 방법을 파악하고 자기 전공 부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理論 실천적 지식을 습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12차 전국 대학과학연구 성과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전국의 120여 개 대학들에서 이룩한 2,400여 건의 과학연구 성과들이 출품된 이번 전시회는 지난 시기에 비해서 볼 때 우리 당의 지방발전 정책 관철을 비롯해서 현실에 실제 도입돼서 운을 내고 있는 연구 성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교육토대 강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전시회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시회는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며 교육의 과학화 수준 제고에 이바지하는 연구 성과와 경험들을 논리 도입 일반화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필리핀에 3일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전국 재조정리사회가 밝힌 데 의하면 4일 현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약 6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7만 5,590여 명이 사전에 소개됐다고 합니다. 다섯 개 지역의 마을들이 침수되고 나무들이 넘어졌으며 송전선들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거리들이 물에 잠기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살림집 2층 높이까지 차올랐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폭우에 의한 큰 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 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1일 파푸아 지역의 한 마을에서 15명이 강을 건너던 중 큰 물에 떠내려가 사망했으며 또 다른 마을에서는 8명의 어린이가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재해 방지 기간은 파푸아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것만큼 주민들이 큰 물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디아의 남부에서
3일 달리던 화물 자동차가 마주오는 료객보수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수에는 70여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지 당국이 전한 데 의하면 사고로 20여 명이 목숨을 잃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펭귄 새들이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연구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학자들이 1993년부터 2023년까지의 대기 상태와 대양의 온도 변화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기후변화 정도가 매우 심했으며 이것은 곧 펭귄 새들의 생존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펭귄 새의 먹이로 되고 있는 갑각류나 연체동물들의 서식 환경이 변화돼서 먹이 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얼음장들이 때이르게 녹으면서 운동 능력이 부족한 새끼 펭귄들이 물에 빠져 죽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극지방에서 사는 대왕 펭귄과 아델리 펭귄, 온대로부터 열대지역에 퍼져 있는 갈라파고스 펭귄들이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처해서 학자들은 펭귄새의 서식지들 중 위험 지역들을 조사하고 이 지역들에서 관광과 물고기 잡이 등 사람의 활동을 극력 제한하는 한편 각국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절과는 다르게 낮에는 물론이고 아침에도 푸근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며칠간 최저기온 상태로 보면은 어제까지 평년보다 매우 높아서 비교적 더운 날씨가 지속되다가 오늘은 아침 기온이 전날에 비해서 급격히 내려가면서 날씨가 약간 차졌는데 기상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늦가을에 이렇게 기온이 높은 곳은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날씨는 약간 차겠으며 12일부터 16일까지는 평년 정도거나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다가 17일에는 다시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개요수나 지역의 영향으로 삼지원에서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북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서 평년보다 2도, 어제보다는 5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약간 차겠으며 량강도의 북부족 지역에서는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17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태탄 지방으로서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의 개수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조선소의 해상에선 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함경남도 해상과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함경남도 해상과 명천군으로부터 라손시까지 요는 수욕을 제외한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오후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이 때문에 모레 함경남도 해상과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소의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남소풍으로 바뀌면서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근대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일과 13일이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2일이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5mm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13일에는 북부 내륙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5mm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12일과 13일이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끼겠습니다. 14일에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손시에서 개였다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이 기간이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